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알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라고 말한 왕수박 이상민 의원에게 해당 행위라고 경고하며 엄중 경고장을 날리자 어제 이상민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 없다.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성찰하기를 바란다라며 오히려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더니 오늘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와의 인터뷰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좀 황당하다. 한 지붕 안에서 그냥 허구날 지지고 볶고 싸우느니 당의 혁신이나 당의 단합이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말하자면 죽어라 공부하라 그러면 그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냐. 너무 기가 막힌다. 개가천선하고 환골탈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러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탈당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탈당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다. 유쾌한 결별을 하지 않고 잘할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이재명 대표에게 맹종하고 성역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설정당이냐.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로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겠냐라고 반발하며 마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해 나가는 것과 틈만 나면 내부 총질해야 되는 것을 전혀 구분 못하고 아직도 지 잘났다고 종편 채널에서 민주당 탓만 하고 있는 이상민,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또 다른 수박 조홍천 역시도 이상민에게 경고 조치한 부분을 두고 이상민 의원이 왜 나한테 그러느냐, 잘못된 쪽은 다른 쪽에 있는데 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지 않았냐, 그건 저도 동감한다 라고 이상민을 두둔하면서 그동안의 정파적 이익에 공모하거나 강성 지지층에 영합하기 위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 정책을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 상식이나 보편적인 가치와는 동떨어진 언행 등으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저버리게 한 건 해당 행위 아닌가, 그게 지금 누적돼서 우리 당이 힘든 거 아닌가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강성 지지층에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개혁 법안을 무리하게 진행시켜 민주당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조홍천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놈의 엄중 때문에 제대로 된 개혁을 못해서 민주당이 정권을 뺏기고 본인들 같은 수박들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조홍천 역시도 지들은 잘났다라고 역시나 반성의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지층에 영합하는 게 해당 행위랍니다. 이 무슨 뻘소리일까요?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만 했으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대박납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최후의 발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수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편 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오자 역시나 국힘당 또다시 물타기 시전을 벌입니다. 오늘 국힘당 윤재욱 원내대표는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부터 돼야 한다라며 또다시 전 정권 탓으로 물타기 시전을 하고 있었고, 최고위원인 장해찬은 역시나 100급 수준의 발언을 배설했습니다. 장해찬은 이재명 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을 하자 대장동 백현동 국정조사는 왜 안 하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랑 통화하고 500만 달러에 플러스 300만 달러 대납했다고 밝혔는데 대북송금 국정조사는 왜 안 하냐, 여배우와 관련된 스캔들 지난 거 하나 있지 않냐, 아예 이재명 대표 여배우 국정조사도 하자, 의혹이 많이 남아있지 않냐, 해소가 안 됐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장해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린 놈이 벌써 못된 짓을 배우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국책 사업이기에 의혹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이재명의 배우 스캔들은 개인의 사생활인데 그게 국정과 무슨 연관이 있냐, 요놈 점점 강용석 되어가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건희 의혹만 터지면 단체로 아주 입에 거품을 물고 물타기에 여념이 없는데 아무리 그리 한들 사안이 사안인지라 버티기는 힘들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한편 윤석열이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에서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현재 국민들의 공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윤석열 말 한마디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방류가 되면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답한 응답이 62.3% 조사가 됐습니다. 전혀 먹지 않을 생각 36.3%, 가급적 먹지 않을 생각 26.1%를 합한 62.3%입니다. 이어 지금하고 차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27.6%, 지금보다 더 먹을 생각이다 6.7%, 잘 모르겠다 3.4% 순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먹을 생각이다 라고 답한 6.7%는 아마도 윤석열 극렬 지지자이거나 수산업에 일부 종사하는 분들이 포함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일본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업계의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지요. 누구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윤석열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어필하던 아니면 완전하게 과학적으로 증명될 때까지 잠정 보류를 요청만 했더라도 수산업계의 타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래도 민주당의 괴담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이측들도 물론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튼 이 윤석열 때문에 지금 누가 피해를 보고 있느냐? 바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이 방류를 안 하고는 못 버틸 만큼의 강한 선제 타격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멘토 신평이 김종배의 시선 집중해서 신빙성 있는 인사로부터 최근에 한동훈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고 윤석열도 이를 받아들였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한동훈이 총선뿐 아니라 차기까지 접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신평은 한동훈의 입장이 어떤지는 잘 모른다. 다른 뉘앙스의 말도 전해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말했다가는 조금 소란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한동훈의 뜻인지 윤석열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가족을 지켜줄 믿음직한 인물로는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묶어두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한동훈 본인도 본인 스스로 차기 대권 후보감이 아니라는 것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싸지른 변도 너무 많아서 또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겠죠. 차기 총선에 출마를 안 한다면 결국에는 대권도 포기한다는 것인데 그냥 권력 잡을 만큼 잡았으니 이제 돈이나 벌고 리스크 걸지 말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권 바뀌면 다 책임 물어야지요. 자, 끝으로 김한규 의원이 추미애 전 장관의 광진을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 한참 후의 일인데 지금 전망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추미애 전 장관이 당대표를 하고 장관까지 했는데 초선이자 한참 후배 정치인하고 경선하고 다툴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 그릇의 정치인이라면 총선에서 본인의 해야 될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을 하지 경선 준비할 그런 레벨의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한규 의원 갈수록 비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